이 빌라라는 상품은 워낙 제각각이기도 하고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신중하게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정비 사업을 좀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려면 네. 어떤 형태로 투자를 해야 되냐, 어느 지역을 투자를 해야 되냐, 혹은 네, 네. 어떤 흐름에 따라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자병법입니다. 아, 네. 네, 고민을 남겨주셔서 생각이 너무 복잡하다. 네, 네. 그래가지고 네. 광장동에도 아파트 보유하고 계시고 네, 네. 서초동에도 또 매수를 하셨는데 여유 자금이 조금 더 있어요. 한 5억 정도는 돼요. 그 5억으로 반포동의 네네. 소형 빌라를 매수를 할지 어떻게 할지. 저희가 벌써 2주택이 된 거잖아. 아들이 아직 세대 분리가 안 되니까. 네. 네네. 그래서 2주택이 된 상황에서 사실은 그때도 8% 이상의 세금을 내고 했거든요. 네네. 네네. 근데 소형 빌라를 또 하나 투자하면은 이제는 이제 3주택이 되는 건데. 네. 광장동에도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계시고 서초동에도 네네. 소형 빌라를 매수를 하셨고 이제 네. 빌라를 하나 더 사도 괜찮을까요, 이사님? 빌라 투자는 아파트 투자에 비해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 네, 네네. 많이 어렵습니다. 이게 네. 뭐 아파트라는 상품은 사실 굉장히 규격화가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5구 타입, 뭐 84 타입, 그리고 이제 정보도 네네네네네네. 많고 사실 시세 비교하는 것도 쉬운데, 네네. 이 빌라라는 상품은 워낙 제각각이기도 하고 개별성이 강하기 네. 때문에 네네. 조금 더 신중하게 이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추가로 만약에 반포동 쪽을 생각하신다면 저는 좀 다른 지역도 같이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투자하신 방향과 앞으로의 어떤 방향 설정에 대해서 네. 제가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네. 일단 제가 이제 서초 3동이라는 지역을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네. 자, 뭐 서초구 서초 3동 이렇게 지도상으로 봐도 그냥 네. 느낌상으로 봤을 때 어떤 정비 사업의 느낌은 들진 않아요, 사실. 그쵸? 네. 아마도 이제 네. 그렇게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단순히 이제 차익형 네. 투자를 네. 하셨다고 하면 네. 사실 그 목적에 맞게 투자를 하신 것이고요. 이게 이제 어떤 재개발, 근데 이제 우리가 빌라 투자를 한다는 게 사실은 어느 정도는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네. 네, 근데 이 지역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네네네. 얘기입니다, 일단은. 네네. 그래서 이 물건을 투자하신 건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어느 정도 차익형 투자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일단 단적으로 좀 그러면 이제 정비 사업을 좀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려면 네. 어떤 형태로 투자를 해야 되냐, 어느 지역을 투자를 해야 되냐, 혹은 네네. 어떤 그 좀 흐름에 따라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다른 건 다 떠나서 반드시 네. 필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노후도가 필요하죠. 그죠? 네. 근데 이 노후도라는 건 뭐 지금 당장 노후도가 사실 만족하는 건 아니어도 먼 네. 훗날 또 노후도가 만족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뭐 쓰러져가는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 아니라도 어느 정도 노후도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서초 3동이라는 지역은 사실 지금 보기에도 어느 정도 그 네네. 정도 지역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그냥 네네. 알고는. 지금 제가 아마 시청자분들은, 구독자분들은 보이실 텐데 지금 로드뷰로 그냥 서초 3동에 아무데나 이렇게 찍었어요. 네네네. 네, 근데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네네. 쾌적하단 말이죠. 깔끔하고. 깔끔하고. 그냥, 그래서 살기 좋.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지역은 사실 힘들겠죠. 그러면 제가 뭐 반대로 네. 저기 이제 노후도가 좀 있다고 생각되는 지역, 구로로 가셨어요? 구로동 뭐 이런 데를 한번 찍어볼게요. 자, 이런 데를 찍어보면, 자, 이제 지금 전화 받으신 분은 안 보이시겠지만, 보고 있어요. 그러세요? 보고 네네. 있어요. 네네. 그냥 한눈에 보기에도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죠. 네네. 개발이 필요해 보이네요. 네, 뭔가 느낌이 많이 다르죠. 되게 그러니까, 좁고. 네, 그러니까 재개발이 되려면 사실 뭐 이런 느낌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뭐 향후에 이런 느낌으로 좀 될 수 있는 뭐 이런 동네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두 번째 빌라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그 팁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저렇게 만약에 되려면 또 하나 그 문제가 있어요. 어떤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인 부분인데 이게
살기 좋은 동네에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좀 알고 불편한. 네, 네, 그죠? 네, 네, 꼬불꼬불하고 왜 높고 막 그렇겠습니까? 이런. 네. 살기 좋은 동네는 계속 이제 신축이 들어오죠. 음, 왜 살기가 좋으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아. 아까 이제 말씀하신 부분 분명히 어. 이제 이 전화 받으신 분도 얘기하셨듯이 살기가 좋으니까 네. 예, 신축 빌라들이 계속 들어오고 어. 노후도가 계속 개선이 되죠. 그러네요. 네, 전반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사실 재개발에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시려면 사실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다 보니 지금 네. 반포동 쪽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어떨까? 아니, 근데 사실은 이게요, 네. 제가 세금을 다 생각하고 그냥 투자를 해도 되는 건지도 사실 걱정인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 부분도 조금 이제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리면 네. 그런 부분이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만약에 그럼 지금 이제 추가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네. 뭐 생각해야 될 것이 많잖아요. 그죠? 네. 세금도 지금 뭐 3주택제면 이제 12.4% 이렇게 붙는단 네. 말이에요. 취득세가.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세금을 부담을 하면서까지 투자를 해야 네, 되느냐 네, 네, 이 네. 부분도 많이 고민이실 텐데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건 이제 조금 다른 얘기긴 해서 빠르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건 세금적인 부분은 사실 정책적인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네. 네, 근데 이제 정책이라는 거는 항상 바뀔 수가 있잖아요. 네네. 뭐 사실 이번 정부 들어와서 정책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죠? 어마어마. 그렇죠. 근데 이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긴 하지만 집이 두 채인 사람이 부자입니까? 세 채인 사람이 부자입니까? 세채. 그죠? 왜냐면 그게 자산이기 때문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사실 먼 훗날에 내가 이걸 매도를 할 거라면 사실 양도세는 팔 때 아, 내는 네. 세금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사실 나중에 이게 영원히 중과가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뭐 세금이 영원히 이렇게 규제가 그쵸, 심해서 네. 막 부담스럽고 막 그렇진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거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돈이 녹는 속도가 더 빠르잖아요. 그렇죠. 시작된다고 아까. 그래서 이제 네. 나중에 그걸 생각하면 사실 어느 정도 세금적인 부분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좀 변화를 기대를 하면서 근데 그때 가서 내가 뭔가 차익을 보려고 해도 투자를 해놓은 게 있어야 차익을 보죠. 그쵸. 예, 네. 좋은 곳에 좋은 입지에 혹은 네. 내가 뭐 재개발 컨셉이면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에 혹은 차익형이면 단순 차익형이라면 뭐 호재가 많은 곳에 이런 곳에 투자를 부지런하게 해둬야 네. 나중에 뭐 수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럼, 네. 걷어들인다는 건 세금적인 부담이 없을 때 걷어들이는 거니까. 네네. 근데 이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듯이 이 취득세 부담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나중에 뭐 아. 기대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제가 방금 전에 이제 보셨다고 하셨지만 반포동 쪽에 이제 투자를 이제 뭐 서초동 쪽에 시세 차익 목적으로는 투자를 하셨잖아요. 네, 네, 그죠? 그 부분은 저도 강남 쪽 같은 경우에 최근에 차익형 투자로는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네. 실질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니까. 대안으로. 왜냐면 근데 강남 쪽은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네. 뭐 직장 때문이든 네. 교육 때문이든 그렇죠? 일단 그러면 강남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땅값은 계속 오르고 말씀하신 부분이 맞아요. 그래서 땅값이 오르면 시세 차익으로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단 말이죠. 네네. 아니면 호재가 아주 많은 곳을 뭐 투자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 용산 같은 지역 같은 경우에 막 엄청나니까. 뭐 굵직굵직한 네, 호재들이 네. 많으니까 네. 그런 데는 또 땅값이 막 오르잖아요. 그런 네. 지역은 또 재개발과 무관하게 막 차익이 많이 발생한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투자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뭐 아까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그런 노후된 지역에 투자를 해서 어떤 개발을 좀 노려볼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내가 뭔가를 해야 거기에 따른 네. 결과가 따르니까 그래도 네. 하는 게 맞다는 좋다는 얘기입니다.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 세금적인 이 절세를 네. 위해서 예전에는 뭐 주택임대 사업도 활용하고 뭐 이렇게 네, 했었는데 네. 요즘엔 그런 것도 이제 많이 또 혜택이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 고민들이 더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해야 하긴 결과가 따른다라는 이런 이제 동네나 이런 거는 좀 더 그럼 제가 더 노후된 많이 알아봐야 맞습니다.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런 반포는, 부분들을 네. 예, 혼자 고민을 하시는 것보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는 이제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은 게 요즘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민해야 될 부분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맞아요. 네. 현금 청산 문제도 있고요. 그죠? 네네. 뭐 개발되는 것은 무조건 투자한다고 또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네. 현금 청산 부분도 있고 세금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신 다음에 방향을 좀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네네.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미 뭐 서초동에 투자하신 것은 차익 목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너무 안 좋은 투자는 아닌 거죠, 서초동.
처음부터 목적이 분명하셨으니까요. 만약에 이제 지금 통화를 하시면서 이건 나중에 재개발될 것 같아서 투자했어요라고 말씀하셨으면 제가 호통을 쳤겠죠.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이제 애초에 목적을 분명히 하고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차익형으로 보셔도 충분히 괜찮다는 얘기예요. 근데 앞으로 이제 추가 투자하시는 부분은 또 우리가 컨셉을 조금 다르게도 한번 잡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산 킨텍스랑 서울 정릉역 인근 중에 어디가 전망이 더 좋을까요? 라고 하셨네요. 어딥니다 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저라면 지금 뭐 투자 목적이라면 소형평수에서 하한주공 12단지와 3개주공 14단지 중 어디가 더 괜찮을까요? 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굉장히 장기 투자를 하신다면